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정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었죠. 그날 제가 집에 퇴근하는 길에 잠깐 어디 잠깐 들렸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탔는데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눈이 막 휘몰아치면서 내리는 걸 보면서 시베리아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시베리아보다도 더 기온이 낮아가지고 한강이 정말 꽁꽁 얼었더라고요. 어제 어디를 지나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봤는데 한강에서 이렇게 강변에서 아이들이랑 좀 젊은 남자들이 거기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겨울은 이렇게 뭔가 추워야지 여름철에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병도 좀 덜 걸리는 느낌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딸기팔공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랑 나랑 님도 안녕하시고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월요일 날 이제 8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막 오늘 하루 잘 끝났다라고 되면서 다음 주에는 뭘 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랭커 일님도 오셨고 다들 너무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주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벌써 오늘이 16회더라고요. 그래서 16회가 되면서 그래도 여태까지 거의 4개월을 했는데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들 위주로 좀 끌고 나갔던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또 새해를 맞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또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제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요즘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뉴스를 이제 검색어 위주로 이렇게 찾았는데, 지난주에 정말 핫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크롱프렌즈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췌장이 파열되려면 얼마나 충격이 가해져야 되는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또 이제 저희 홍 박사님께서도 하나 찍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아무래도 간담체 쪽으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다 보니까 저도 물어봤거든요. 애들은 도대체 췌장이 파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정말 너무 아이들의 조직은 연두부처럼 말랑말랑해서 웬만한 충격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고, 실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가요? 그 텔레비 프로가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해주셨는데, 실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일들은 여태까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부모의 학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제 곧 무슨 법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과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멍은 숭숭숭 뚫려 있고, 그래서 과연 이거에 진짜로 중요한 면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한번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입양하는 거에 대한 절차가 우리나라가 너무 쉽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양을 하기까지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신고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상조사가 너무 잘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이거를 신고한 사람의 그러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든지, 어떠한 해를 입지 않게 나라에서 정말 완벽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드를 올리는 분들을 봤는데, 소아응급 구역에 계시는 어떤 소아과 선생님께서도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전에 학대가 의심돼서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직장에서 이제 왕따가 되고 정직을 먹고, 이제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현장 일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찰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됐을 때 그걸 굉장히 감정적으로 미안해 어떻게 하지? 이거 무조건 막아 라기보다는 정말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것을 막기 위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가 되게 통일되어 되는 것 여러 가지 정말 제도들이 한꺼번에 준비가 돼야 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모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3월이 되면 2학년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둘째는 유치원을 다니는데 지금 유치원이 모두 학원 뭐 금지 한 층에 뭐 9명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치원을 못 가고 있어요. 집에 두 아이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갈 곳도 없고 외식이 쉽지도 않고 계속 집에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주말만 되면 나날이 득음을 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아이들한테 맨날 화내고 아이들은 맨날 말을 정말 천방지축으로 안 들고 이 아이들을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발산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원에서 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집이 그래도 다행히 1층이어서 집에서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냥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이제 딸이 저희 딸보다 한 살 어려서 서로 집에 있는 책들을 교환해서 읽고 있어요. 도서관처럼.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위인전을 빌려주고 있는데 방정환 선생님 책을 빌려줬어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쓰셨다고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뭐 밥을 잘 해주셨는지 살이 엄청 결혼 후에 많이 찌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진짜 방정환 선생님 사진을 늘 보면 다른 분들보다 늘 퉁퉁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얘기고요. 어린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국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 아이를 이제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옛날에는 어린 아이라고 있었지만 어린이라고 불리진 않았는데 이 아이들도 정말 존중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인격체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정립시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라는 곳에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어린이라는 말은 실은 17세기부터 써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어리석다의 의미였는데 중세 국어에서 이게 나이가 적다라는 표현으로 변화가 되고 어리다에다가 이라는 의존명사가 결합이 돼서 이제 어린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0년에 이제 어린이라는 뜻에다가 높임의 뜻을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어리고 연약하고 그러한 미완성체의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고 정말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존중하고 잘 높여서 귀하게 키워서 이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부모는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랭커 유님 소아과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소아과 보면은 소아과에서도 이제 신생아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는 생후 1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생아과는 신생아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미숙아를 많이 보시고 뭐 굉장히 빠르게 태어난 뭐 24주, 뭐 28주 이렇게 굉장히 빨리 태어난 친구들부터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후 한 달이 지나도 조금 더 아이들이 성숙된 그런 영유아가 될 때까지 조금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신생아는 한 달까지고요. 이제 2달부터 만 18세까지는 어린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제진료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 키가 180, 막 186, 190이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키가 크고 몸무게가 100kg가 가까이 되고 정말 어디를 봐도 저보다 더 성인 같은 아이들조차도 소아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소아청소년과는 만 18세까지입니다. 어쨌든 이 어린이란 뜻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부모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기다리면서 아이들 용품을 사고 무슨 침대를 살 건지, 범퍼 침대를 살 건지, 나는 애들 기저귀를 못 쓸 건지, 수유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지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막상 해본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라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육아 정보가 이제 뭐 예비 부모, 영유아기, 학령기, 사춘기 그래서 가까이 클릭하면 자료가 나와 있어서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서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내용이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돼 있어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모님을 뵈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를 자주 느껴서 내가 더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로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좋은 좋은 소아과 선생님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제 응급실 당직을 서는데 새벽 3, 4시에 엄마들이 애가 콧물이 난다고 오세요. 그럴 때 되면 정말 나는 요 몇 시간 잠도 못 자는데 이 새벽 4시에 나를 깨워서 콧물약 달라고 응급실에 오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우리 아이가 코가 막히니까 정말 3, 4시에도 약을 타러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돼봐야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고 엄마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겠구나. 플러스 뭐 육아템들도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고 내 경험을 통해서 엄마들에게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저의 두 딸을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키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학원을 서투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아이들의 IQ만을 높여서 과연 이 아이들이 행복할까? 내 나이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꼭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106.9 FM 106.9 메가헤르츠에서 금요일 한 7시 20분 정도? 25분? 그때가 이제 제가 늘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시간인데 금요일마다 이제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이라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게 짧은 베리타스 주님 네 극동방송 맞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이제 홍영포 박사님께서 부모 멘토링해서 아이들의 뭐 자녀 우뇌를 어떻게 잘 키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뭘 어떻게 할지 수능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뇌를 정말로 잘 발달시키기 위한 이러한 팁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매주 듣지만 여기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작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모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 이모가 이게 너무 좋다고 요거를 들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를 들으라 그래서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랭커일님, 파이스트 극동 맞습니다. 그래서 극동 방송 그래서 FEBC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키우느냐, 이 아이가 정말로 머리만 좋은 아이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하고 제대로 된 인격체로 키우느냐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첫 단계가
되게 쉬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 즉, 이제, 어쨌든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니까 거기서는 성경에 입각한, 집의 위계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모든 집들이 다 그렇죠. 뭐를 생각했을 때 부모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이 이거 뭐 해달라 하면은 그래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남편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런 거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집의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윗사람을 공경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계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아이들이 모든 인성이나 인격 교육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아빠도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서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 아빠 같은 경우에서는 엄마부터 나 다녀왔어요 라고 엄마부터 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큰아이, 작은아이. 그래서 내가 이 언니를 막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언니는 공경해야 된다? 엄마, 아빠 공경해야 된다. 정말로 이러한 위계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사회가 정말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노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해 주는 것은 바른 교육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질서는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아이가 귀한 만큼 남들도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배려하고 이러한 습관들이 다 키워질 때 제대로 된 인격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어디서 이제 외식을 하는데 뒷테이블에서 이제 계속 아이들이 자기네 태블릿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태블릿에서 소리가 어느 부모님이 너무 큰데 그 부모님을 제가 그냥 몇 번 이렇게 쳐다봤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 아이가 그거를 먹으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당에서 모두가 함께 있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특히 어른을 존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베리투스 주님처럼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많이 들어서 저랑 남편이랑 요즘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는 식사할 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식사할 때는 어른 먼저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른한테 되도록이면 존댓말을 쓰는 연습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IQ가 1, 2 더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절 바르고 정말 사회 안에서 남과 나를 모두 알고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스로 하는 아이로 키우기라는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 이 학원 다녀? 저 학원 다녀? 이렇게 아이들을 엄마의 스케줄로 끌고 다니다 보면 결국 이 아이는 스스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시켜라.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붙잡고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기, 그 다음에 그때는 EBS 수업을 했으니까 EBS 수업하기, EBS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뭐 하기,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동생이랑 놀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한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거에 또 자기가 다 마쳤다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네가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네가 할 수 있는 거 3개를 적어라. 3개 정도는 있겠죠.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1시간 동안 단어 10개를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줘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습관을 좀 키워주셨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정말로 제가 혼자 계획을 세울 때, 뭐, 1시간 반 공부하고 10분 쉬고,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표를 세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우게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아이가 정말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 엄마가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성인이 됐을 때 엄마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와이프의 지시를 받을 것이냐, 남편의 지시를 받을 것이냐, 또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돼서 내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또 내가 스스로 나를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양표 박사님의 부모 멘토링 요걸 들으면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가지고 왔고요. 랭커님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아이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다 해주고 엄마가 이 아이는 공부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를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혼자 하는 게 안쓰러워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도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여기서 보니까 부성애 모성애는 타고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엄마가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거 누구나 처음 해보는 거고 어떤 학교에서 배우지 않거든요. 마치 제가 소아과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건강한 아이를 이유식을 주고 수유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도 엄마, 아빠가 되는 거를 배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부모됨을 막연히 느끼고 또는 이제 요즘은 책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또는 채널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서 오은영 박사님 나오실 때마다 저도 친구들이랑 많이 울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모도 되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딸한테 이제 막 많이 혼내고 그럴 때 가끔 편지를 쓰면 꼭 그렇게 써요.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라고 쓰면 저희 딸이 처음엔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있고 그 엄마가 또 엄마가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부모도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걸 늘 느껴왔지만 실은 비욘디를 준비하고 또 제 개인 채널 우아크를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롱프렌즈님 부성애가 뛰어나시다고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부성애가 엄청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갈수록 정말 저보다 더 꼼꼼하게 아이들을 챙기는 것 같아서 아까 거기에 그 여가부에서 나온 거기에 결국에는 부모됨의 역할은 엄마 아빠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해가는 거다라는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아빠의 롤이 있었고 엄마의 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빠 엄마가 함께 해가는 어떠한 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랭커일님 캥거루맘도 조금 비슷한 단어 같은데 조금 세대마다 쓰는 단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캥거루맘도 아기를 뱃속에 계속 넣고 케어를 하잖아요. 애를 계속 안고 다니는 거나 애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나 이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너무 찡한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저도 많이 이런 글귀들을 보면서 울컥울컥 많이 한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좀 지켜볼게요. 남편이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기들 기어다닐 때 무릎에 성장판이 다칠 수 있다고 무릎 보호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저도 실은
무릎 보호대를 아이들한테 해줬었거든요. 근데 무릎 보호대를 사 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매끈매끈해서 아이들이 기어 다닐 때 이 무릎 쪽에서 힘을 받쳐서 또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한 힘을 지지를 해주는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룻바닥이나 딱딱한 바닥을 계속 기어다니면 무릎의 성장판이 다친다기보다는 무릎이 조금 무리가 갈 수 있고 또 멍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릎 보호대를 무조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요즘은 카페트라든지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그 매트를 많이 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릎 보호대를 사줘 보셔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도 사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쓰고 둘째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줘도 좋아하지도 않고 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릎 보호대를 사주시기보다는 뭐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은 환경에서 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킨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52개월이고요. 6살인데 키가 102cm, 52개월이면 4년 4개월이네요. 4년 4개월 102cm면 많이 작은 건가요? 저희 딸이 지금 48개월인데 105cm이긴 하거든요. 많이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영유아 검진에선 1년 동안 남들 크는 만큼 컸다고 하네요. 5살이냐고 물어보고 잠은 그래도 10시간 채우려고 하는데 맛있게 먹는 편이 아니라서 밥은 먹는 것 같고 변비가 좀 심하고 뛰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부모는 뭘 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뼈 나이를 찍어보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 제채널에서 4에서 6세 발달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만 6세 정도 되면은 한 번쯤 궁금하신 분들은 성장판을 찍어 보시고 우리 아이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검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은 되는데 일단 저희가 소아과 의사가 얘기하기로 1년에 6cm에서 8cm 정도 크고 있고 그 다음에 3% 미만이 아닌 경우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단은 키가 큰 편이신지 작은 편이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언제 컸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 작다가 나중에 가서 확 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 번씩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엄마 아빠의 성장 패턴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잠은 실은 이제 저희가 9시에 자서 충분히 자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시에 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깊은 잠에 자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질 때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잠자는 환경도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환경이 혹시 너무 밝게 자지는 않는지 아이가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밥을 맛있게 먹는 편이 아니라면 입이 좀 짧은 편인가 봐요.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지는 않지만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또 어디서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동양권이 서양권보다 상대적으로 체중 키가 작은 이유는 뭐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음식에서 차지하는 단백질의 비율이 서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들을 충분히 같이 먹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란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꼭 계란을 어떠한 형태로든 줘요. 그래서 하루는 계란을 우유에 풀어서 식빵에 적셔서 이제 자그마한 토스터기로 구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해주기도 하고,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 이제 소아과 의사는 뭘 먹일까요? 편에서 이제 제가 쿡방을 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드린 그 바나나 시금치 전에도 계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아침에 계란말이, 계란찜 이런 식으로 꼭 아침에는 계란을 되도록이면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못 챙겨서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는데 멸치나 뭐 건새우 이런 칼슘이 풍부한 그런 반찬들도 뱅어포 좀 충분히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집 같이 1층이어서 마음껏 뛰고, 저희 딸은 그래서 하루에 줄넘기를 100개, 200개를 하라고 제가 시키는데, 남편이 키가 172이시면 아주 작은 편도 아니시네요. 그래서 홍삼은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키 커나라고 먹는다기보단 면역을 키워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연도 그렇고, 밥 잘 안 먹는 친구들한테 홍삼이나 아연을 좀 많이 주시죠.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보조식품의 개념으로 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시면 같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보조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장점은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어떠한 한약을 먹고 간 수치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막 간 이식까지 가야 되는 정도로 심하게 다친 아이들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정말로 좋은 재료를 쓴 여러 가지 뭐 보조제를 주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가장 안 좋은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는 거죠. 홍삼 3년 먹으면 키가 10cm 더 큰다?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거를 먹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 완벽한 효과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효과를 정말 보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러한 보조제를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건 깊은 잠에 충분히 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요즘은 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고 집 앞에서 엄마랑 같이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조금 걸어 다녀 본다든지, 집 앞에서 맨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찾아보니까 실내에서 층간소음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용 체조도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고, 변비가 심해서 유산균이나 푸른 주스를 먹여주시고 있는 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도 충분히 주시고, 식단에 있어서 단백질의 비율을 늘리시고, 칼슘을 충분히 음식을 통해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만 6살 정도 됐을 때 성장 클리닉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 4살인데 지금 병원에 간다고 해서 4살부터 주사를 주지 않거든요. 성장 클리닉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여럿 계신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선생님을 많이 소개시켜드려요. 그분들한테 꼭 물어볼 때 1번으로 제가 그 분들한테 친구들을 보내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그 아이가 맨날 자기가 스스로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느냐. 왜냐하면 성장 클리닉에서 먹는 약을 주지 않거든요. 성장 호르몬을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주사를 자기가 맞든 엄마가 맞든 맨날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방주사 1년에 한두 번 맞는 것 갖고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과연 꾸준히 주사를 맞겠느냐. 여기에서는 아이가 정말 자기가 키가 크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셔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 4살에 성장 클리닉 가실 건 없고, 초등학교 가기 전 또는 1, 2학년 겨울방학 즈음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성조숙증이 왔을 때 이것을 급여로 치료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 또는 1학년 겨울방학쯤에 한 번쯤 선생님을 방문해 주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랭커 유님께서 손년제 컵을 체어? 제가 손년제 컵을 체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마사지 체어로 굉장히 유명한 그 브랜드에서 아이들용 키가 크는데 도움을 주는 의자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조금 체구가 작으시니까 방에다가 그거를 갖다 놓고 쓰시고 계신데, 그거를 쓰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커블 체어는 이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거네요. 근데 이런 거는 키가 크는 것 자체보다는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세가 바르다면 결국에는 척추춘만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관절에 문제가 안 오겠고 허리 아픈 거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에 잘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사용하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앉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앉아봤는데 불편해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계속 쓰시는 데는 조금 아이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어서 잘 사용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팔공님, 자녀 교육은 식사 밥상머리에서도 시작된다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지요? 네, 딸기팔공님 좋은 정말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밥상머리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어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절을 배우거든요. 어른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어른이 밥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밥을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고, 다 먹은 것은 엄마 또는 이제 누군가가 설거지를 잘 할 수 있게 다 같이 가족 같이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남자도 가사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예절 교육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음식 할 때 그 식에다가 입구라고, 결국에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식사 순간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 같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티성 타이거님, 초2 여학생인데 마스크를 매일 써서 입 주변에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네요.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지만 낫다가 또 다시 계속 여기 환경이 습하고 축축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특히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안에가 더 성에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런 데 많이 뻘겋뻘겋 뭐가 많이 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션이 있어요. 보습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엄마들이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보습제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습을 해야 되냐고, 니네 나라 너무 건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나고 그러면 저도 연고를 바르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이제 병원 처방만 예전에는 되다가 이제는 그냥 사실 수가 있어요. 처방전 없이. 피지오겔 많이 들어보셨죠? 피지오겔에 굉장히 라인이 많아요. 근데 AI라고 그래서 안티 인플라메이션이라는 AI 약자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로션을 보면은 빨간색 테이프 이렇게 색깔이 있고, 그게 안티 인플라메이션에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해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데도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거나 뭐가 오돌토돌 났거나 했을 때 그걸 바르면 좀 잘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잘 쓰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뭐 화장품 잘못 써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시기보다는 집에 오면 마스크를 벗고 세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 피지오겔 AI를 한번 사서 발라보세요. 근데 크림이 있고 로션이 있는데요. 로션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묽고 크림은 되게 씩해서 만약에 얼굴이 많이 건조한 경우에서는 크림이 더 도움이 되고, 몸에까지 바를 거다인 경우에서는 로션 타입으로 사주시는 게 좋은데, 피지오겔 중에서도 AI라고 빨간색 태가 둘러져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이환희님, 중2인데 마르고 키도 작은 편이고 먹는 양도 적은데 영양제를 계속 먹이는 것이 좋을까요? 남자아이인데 유산균, 비타민 B1, 오메가3 섭취 중입니다. 근데 실은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 오메가3 유산균은 키가 크게 하는 데는 차라리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먹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를 주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키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주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유산균은 도움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연 제제를 먹이면 식욕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시는 소아과 선생님들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썼을 때 이렇게 큰 재미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한번 아연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주는 영양제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음 편에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비하고 있는 모든 영양제와 연고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여기 통째로 냉장고 털기처럼 가지고 와서 같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D랑 칼슘 제제를 같이 있는 거를 주시는데 실은 칼슘 제제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어서요. 아이가 잘 먹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시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도 좋지만 단백질을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엄마는 저희 남동생 한창 클 때 마른 멸치랑 이 건새우를 올리고당 이렇게 잎 코팅을 해가지고 뱅어포랑 해가지고 꼭 과자처럼 항상 설탕 조금 뿌려가지고 식탁 위에 두셨었어요. 그래서 과자 대신에 그런 칼슘 제제를 과자처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남동생이 키가 아주 작은 편은 그냥 평균 정도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7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간식을 조금 그렇게 챙겨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성인은 취침할 때 만세 자세로 자면 어깨 긴장돼서 어깨 건강에 안 좋텐데 아이가 만세 자세로 자고 있으면 고치는 게 좋을까요? 만세 자세로 잔다 그래서 성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확실히 어깨가 좀 아프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세를 하고 잤었거든요. 아직도 만세를 저도 하고 자는데 만세를 하고 자는 자세 자체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고 아이가 자세가 꼬부정할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바른 자세로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준님,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조카가 입술에 계속 입술이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1년 동안 발바닥 사마귀로 레이저 치료 지금 한약 먹고 있는데 면역력 부족이나 영양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입술이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건 건조한 거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바세린 제품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로 된 거보다는 이렇게 통에서 찍어 바르는 정말로 순수한 바세린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가습 잘 해주시고 물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아이가 겨울만 되면 저희 큰아이도 이렇게 입술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뜯으니까 피나고 좀 있다가 또 뜯고 그래서 이거를 안 뜯게 하기 위해서는 바세린을 좀 수시로 발라주는 게 좋고 아이들 쓰라고 예쁘게 나온 그런 화장품류의 립글로스도 저도 한번 사봤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바르면 더 나중에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퓨어한 바세린 제품을 좀 바르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발바닥 사마귀는 저희 딸이랑 너무 비슷한데 저희 딸도 발가락에 저희 딸은 사마귀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김태균 선생님이라고 피부과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레이저 치료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레이저 치료라기보다는 그 냉동 치료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재발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일단은 양말을 신고 다니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저나 저희 딸이나 맨발로 다니는데 양말을 신으시고 사마귀는 면역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생이라든지 이러한 습관이 더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한번 생기면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집에서 치료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면역력 부족이나 영양 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양말을 좀 잘 신고 다니시고 이러한 물 같은 거 자주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질문을 조금 해주신 것들을 제가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엄마들의 질문이 올라와요. 우리 아이 몇 킬로인데 수유를 몇 하는데 많이 먹는 건가요? 뭐 이렇게 엄마들만의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일이 내가 답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아이의 상황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은데 너무 피상적인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릴 때마다 내가 나의 경험 위주로, 그리고 제가 공부한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늘 말씀을 드려요. 정답은 100%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이전에 이유식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유식도 유행이 변해가고 또 가이드라인도 변해가는 것처럼 늘 어떠한 학계의 정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제가 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한번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성장이라든지 면역, 그리고 식단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계속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코비드-19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라든지 소화 자료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손소독제 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걸 지금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남편이 친한 어떤 선생님께 식단에 대한 조금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걸 제가 또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사춘기 때 어떻게 식단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산균에 대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 요 시간마다 제가 우리 같이 시간 해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정말 여러분께서 정말 집콕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저를 비롯해서 엄마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이 아이들 때문에 득음을 하신 저를 비롯한 모든 엄마들, 금년에는 더 예쁜 목소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